러닝화는 뛸 때 충격을 줄여주고 발을 지탱해줘서 부상을 방지하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러닝화는 진짜 부상을 막아주나요? 막아준다면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도 러닝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처음 알아볼 때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미드솔, 아웃솔, 카본화 처음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입문자분들을 위한 그리고 부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신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신발들이 좀 더 저렴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맞는 러닝화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입문자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러닝화 고르는 법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쓰는 사이트까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러닝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쿠션화, 안정화, 카본화 이 세 개 중에서 입문자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카본화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카본화는 제외냐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러닝화를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가장 비싸게 나오는 라인들이 보통은 카본화입니다. 비싼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카본화는 1분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체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발목이 아프거나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발력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신발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안정적으로 그 힘을 받아줄 수 있을 때부터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마라토너 분들이나 고속주행을 하시는 러너분들한테 최적화된 신발이어서 저는 초보 러너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인 쿠션화랑 안정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러닝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 운동화나 사실 신고 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러닝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뛰었었고 하지만 근데 러닝을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뒤꿈치 통증이랑 종아리도 아파오고 그때부터 이제 러닝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러닝화를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닝은 수천 번의 착지가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발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착지하는가, 발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딛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발바닥, 무릎 이런 것들이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바닥 착지 형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충격을 분산시키지 못해서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몰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초보 러너일수록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착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싼 신발이나 예쁜 신발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지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한데요. 아무 러닝 하나 신고 러닝머신 같은 데 올라가셔서 러닝할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을 촬영해 보면 됩니다. 이때 착지 형태는 발이 안쪽으로 닿는 내전형, 그리고 바깥쪽으로 딛게 되는 외전형, 그리고 중간을 짚는 중립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착지 형태 중에서 제가 중립형과 외전형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신발은 쿠션화입니다. 쿠션화는 가장 대중적인 신발이기도 한데요. 제가 입문용 쿠션화를 추천드리는 것은 나이키 페가수스 41 그리고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5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런리핏이라는 사이트에서 러닝화 점수들을 종합해보고 또 제 개인적인 평가들을 좀 더해서 선정했습니다. 먼저 나이키 페가수스 41이라는 모델은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이키 안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모델입니다. 미드솔은 리액트 X 폼으로 반발력이 강하거나 경량화된 소재는 아니지만 딱히 흠잡을 데도 없고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었을 때 익숙한 폼이 바로 이 리액트 X 폼입니다. 이 페가수스 41은 고성능이거나 혁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발은 아니고요. 내구성이 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19,2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렴하게 러닝화를 입문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게 또한 280 사이즈 기준으로 297g 정도로 많이 가볍지도 않고 많이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신어봤었는데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는 한국인한테 좀 잘 맞는 러닝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가서 신어볼 매장도 정말 많고요. 색깔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원하시는 디자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을 제외한 다른 컬러들은 발볼 사이즈가 좀 단일화되어 있어가지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선택지가 하나라는 게 조금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5라는 제품인데요. 이 노바블라스트 5는 런닝핏이라는 사이트에서 92점이라는 거의 최고점을 받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FF 블라스트 맥스라는 최신의 미드솔을 갖고 있어서 이전 버전인 노바블라스트 3나 4에 비해서 더 높은 반발력이랑 훨씬 부드러운 발바닥 감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힐 카운터는 패딩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편안함을 향상시켰고 뛰어난 안정성과 쿠셔닝으로 편하게 아무 때나 신어도 좋은 런닝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홈 기준 가격은 현재 159,000원으로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270 사이즈 기준으로 255g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공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모델 외에 2E라고 적혀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발볼이 넓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라서 발볼이 넓어서 런닝화 불편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 친구가 이걸 신었었는데 발볼이 엄청 넓어요.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만족해서 신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굳이 뽑자면 통기성이 부족해서 여름에는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조금 답답한 거 제외하고는 사실 초보 러너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혹평이 거의 없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안정화입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안정화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왼발은 요족처럼 발등이 올라와 있고 내전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상을 당했을 때 족저근막염이나 발뒤꿈치 통증, 종아리 통증이 왼발부터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런닝화를 조금 더 일찍 공부하고 안정화를 미리 신었다면 이 내전을 어느 정도 방지해서 부상이 좀 덜 오거나 늦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부상을 막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안정화입니다. 제가 안정화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식스 젤카야노 31이랑 서코니 가이드 18입니다. 우선 먼저 아식스의 젤카야노 31은 런리핏에서 89점의 점수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화하면 이 신발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젤카야노 31은 안정성을 위해서 4D 가이던스 시스템을 통해서 발의 과도한 내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발을 단단하게 잡아줌과 동시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착지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4D 가이던스 시스템이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발의 전족부를 넓혀서 체중을 분산시키고 두 번째로는 신발 뒤쪽에 기하학적인 미드솔 구조를 넣어서 관회전 형상을 줄이고 균형감 있는 무게중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발뒤꿈치 경사각을 높여서 런닝할 때 균형감 있는 무게중심 이동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폼이라는 미드솔과는 다른 밀도의 폼을 신발 중앙에 넣어서 런닝 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닥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발이 과도하게 내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공홈에서 189,000원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무게는 270 기준으로 305g인데 조금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바블라스트처럼 일반 모델 외에 2E나 심지어 4E까지 모델이 있어서 발볼이 넓은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코니 가이드 18입니다. 런리핏에서 85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이 가이드 18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서코니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이 서코니 가이드 18은 에바 소재 기반의 파워런 미드솔을 사용했습니다. EVA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은 단단한 쿠션감을 제공해줘서 부드러운 안정성과 발바닥 감각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센터 패스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런닝화의 발바닥 부분에 넓은 바닥면을 제공하고 또 옆면은 또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런닝하는 동안 발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가격은 현재 ABC마트 기준으로 15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무게는 272g으로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런닝화 자체가 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벼운 런닝이나 걷기에도 편안하다는 후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착지 유형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좀 따져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본인이 좀 직접 런닝화를 골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런리핏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런닝을 클릭하시면 화면 좌측에 정말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시는 조건을 클릭해서 필터링해서
러닝화들을 찾아보시면 또 재밌게 러닝화를 쇼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화는 웬만하면 꼭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랑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신발별로 발볼이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저도 사실 왼쪽은 좀 요족처럼 발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내전이 좀 심한 편이고 오른발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상을 당했을 때 족저근막염이나 뒤꿈치 통증도 왼쪽 발이 훨씬 심한 편이에요. 그럼 런닝화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부상 없이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